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형 꼰대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버벅거릴 거예요. 또 흥분하셨죠 오늘? 버벅거립니다. 왜 오늘 버벅거리고 흥분하시지? 또 저희 스튜디오에 미녀가 오셨어요. 미녀가 또! 예, 미녀가 오셨습니다. 앞에 오신 미녀보다도 헐 네. 나은 그죠? 우리는 항상 뒤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로운 손해사정사님을 오늘 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나요? 네, 좀 제가 앞으로 당겨드릴게요. 예, 우리 이제 이로운 그 손해사정사님이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들이 혹시 또 이야기 듣다가 기청 찢어질까봐 아주 목소리도 작은 그 소곤소곤 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예, 청취자분들이 이로운님의 고운 목소리를 지금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가정에 보면 뭐가 네. 있죠? 가정 상비약이라고 표현하죠. 네. 가정에 보면 그 이런 그 붕대 붕대, 또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 그리고 또 이 한두 그 소화제 빨간 약. 빨간 약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 상비약.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험은 우리 각 가정에 어떤 가정이라도 보장성 보험 없는 사람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 보장성 보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라.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설명을 들었는데 다 까먹었고 또 겨우 기억해서 쫓아갔더니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상비약과 똑같은 그죠? 똑같은 정말 급할 때 이분을 꼭 만나야 되는 정말 급할 때 이 방송을 다시 뒤집어서 뒤집어서 들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분을 꼭 만나야 되는 전화 핫콜 그죠? 예, 그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관련돼서 책도 내셨죠 이전에. 예, 책이 아주 뭐 베스트셀러죠, 네. 그죠?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공동저자로 해가지고 보험편에 관한 네. 보험 가입하면서 아니면 저희가 보장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예. 같이 공저를 했습니다.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네네. 그 뒤에 또 책이 나왔잖아요. 아닌가? 이전에 나온 게 아니야.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 조속한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 다음 네. 책을 쓸 지금 바빠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 책이 아주 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또 요즘 또 자살보험금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네. 하고 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에도 자살보험금은 기존에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예. 요즘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예. 네. 좀 뭐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잘못된 약관의 그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징금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네네. 것들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계신 뭐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버팁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맞는다. 예. 한타까지 맞는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저희도 채무 뭐 금감원에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원성으로 하신 분들도 네.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보험사로부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받고 김머시기 로펌 이런 김현장 그죠? 이놈 새끼들. 더 이제 그러니까 상대편 네. 보험사는 아마도 그렇죠. 더 막강한 그런 네. 로펌을 끼고 상대편 채무 부존재 소송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들은 보험 소비자들은 지금 이제 뭐 누군가 가족이나 자살을 한 입장에서 그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채무부존재 걸린 건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으면은 패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예,
응소를 할 수밖에. 그럼 폐소 비용도 본인이 내셔야 돼요. 폐소하시는 분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보험회사에서 김현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 뭐 실력은 모르겠는데 일단 쫄죠. 실력은 모르겠는데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로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임료를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누구들이냐? 보험 계약자 돈이거든. 근데 그 보험 계약자 돈으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들이 보험 계약자 돈을 안 주려고 해. 안 주려는 데 써.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하나 다 풀어주실 거죠? 관련된 것들에 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뭐. 근데 좀 특이한 이력을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종합병원의 수간호사를 네네. 하셨네요. 네. 병원에서 네. 그 간호사로 10년 근무했고요. 네네. 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지급심사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아, 네. 예,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의료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다 보험금 첨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단서나 의무 기록을 내게 되면 다 뭐 야리꼬리한 그 의학 용어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예. 능력이 필요하기 아, 때문에 의료 인력을 채용할 때 이제 보험사에 지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서 네. 지급심사 이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그때 손해사정사를 취득했고요.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그 고객들을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저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예. 지급하지 않 보험회사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뭐 고해성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뭐 약관 기준에 맞게 일부는 이제 다 지급을 해야 될 것들은 지급을 하지만 아무래도 속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이후에 이제 좀 너무 되게 힘들어요. 보험회사 네. 혹시 계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지급심사 부서가 굉장히 힘들었고 예.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직장생활 이후에 조금 자유롭고 또 사회의 어떤 다른 활동들을 좀 하고 싶어서 네. 나왔다가 좀 천천히 근데 여러 기회들이 자꾸 생기네요. 책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예. 우리 실장님께서 그 보험회사 보험 그 직업 업무 그리고 또 그 전에 간호사 등등으로 의료에 관한 한 그리고 또 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의 직업 업무에 관한 한 네. 그죠? 적군들의 그 창고를 싹싹 다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취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그 저희 이영희 저자님께서 그 강의안을 띄워놓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을 시청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효율적인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디오와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 항의하지 마시고요. 그게 모니스토리 TV의 컨셉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알아두면 더 받는 보험금, 그죠? 네. 가정마다 있어야 하는 꼭 전문인 손해사정사 이영희 이로운. 그죠? 네네, 이로운 저희 개명을 실장님의 했습니다. 개명을 네. 했습니다. 이 이영희 이름도 너무 예쁜데 네. 또 이로운으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로운 사람이 되겠노라는 그런 각오로 이로운 실장님으로 개명을 했는데요. 이로운 실장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알아두면 더 받는 보험금. 금융 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가입한 보험이 그 상품에 저기 책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 사실 잘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들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입하는 것들이 뭐 종신보험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보험으로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건 당연히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이런 기본적인 손해보험들은 가입하셨을 거고요. 뒤에도 이제 맨 뒤에 아마 소개가 될 텐데 실손 의료보험 이제 네. 있으실 거고, 네.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질병하고 관련돼서 네. 이제 여러 손해사정사들이 있는데 제가 또 그 이력만큼이나 간호사 출신이기도 해서요. 네. 다른 어떤 자동차 보험에 관한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거나 나와 계시는 기존의 손해사정사들은 많으신데 저처럼 간호사 출신이 아니어서 질병보험금에 관한 지식이 없으신 그 소비자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한테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건 암보험금 일단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 질환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주로 강의를 해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커피도 드시고 그죠? 지금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저는 카페라떼를 먹고 있는데 편안하게 드시면서 그죠?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중간중간에 더 질의하면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암보험금에 대해서 일단 좀 더 감을 좀 넘겨드릴까요?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요즘 이제 암에 대해서 굉장히 청구 건수도 많아지긴 했어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암 발병률도 많이 높아졌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추세겠죠? 네네. 그러면 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내용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 질환이 1위가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완전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하고 관련된 것들이 사망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뭐 이런 관상동맥 질환 아무래도 좀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사망자 28.3%가 암으로 아직도 사망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체질도 다르고 그렇기 그죠? 때문에 실제로 암 보험이 그만큼 아직 우리한테는 유용한 상품이었고 손해율이 높아서 일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상품들을 보완해서 많이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가입 설계를 암 진단비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또 설계사들 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직접 자기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에서 해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입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암 진단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사실 그래야지 제가 보상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가끔 이제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증권을 갖고 오는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비사이로 막가식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래서 쏙쏙 피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조금 이거는 이제 보상 전문가 입장에서 가입 설계를 제안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암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는 의료 적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복지국가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의사들이 손기술도 좋고 굉장히 수가가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료 수가가 낮다는 걸 보면 대형 병원들이 대부분 수지를 계산해 보면 서울대병원은 뭐 만년 적자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아산병원이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아산병원 지하는 거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잖아요. 뭐 그런 의료 수가가 낮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으면 병원이 사실 장례식장 뭐 이런 걸로 팔아서 정말 남겨야 되는 게 좀 되게 뭐 이렇게 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있죠. 그게 고객 편의가 아니라 수지 탓은 안 받아서 먹고 살라고 그 성격도 있는 거네. 아마 병원 이름을 바꿀 것 같더라고. 아산병원백화점으로. 그렇지. 아니면 아산백화점 병원이지. 아산백화점 병원 또는 아산 슈퍼 메디컬. 엄청나게 아마 저도 깜짝 놀라서 거의 그리고 워낙에 그쪽에도 이게 또 서울 쪽에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의료 환경들이 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찌됐든 수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수가를 강압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에 걸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진료비 상한제를 둬가지고
이제 이건 중증 암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뭐 자기 부담금을 5%로 한다든가 상한선을 둬가지고 이제 다 차상위별로 해서 뭐 100 몇십만 원부터 해서 쭉 400만 원까지면 1년에 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의료수가가 낮은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저희가 그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이외에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급여 수가는 이제 자유로이 병원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비급여 항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치료가. 예, 그런 게 문제여서 급여가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검사비를 늘린다던가 해서 가끔씩 뭐 착각하시는 부분이 근데 이게 적정 진료를 대부분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영수증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똑같은 뭐 무릎 수술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경우, 뭐 준종합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한 경우, 우리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병원 해갖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 이름들 아시죠? 뭐 척자 들어가는 병원이라든가 뭐 튼자 들어가는 병원들 뭐 숫자 들어가는 병원들 그런 데서 뭐 비수술 요법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비급여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물론 앞선 치료이기도 하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시행되지 않는 검사나 뭐 치료들이 많아서 네. 실제로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학병원 치료비가 굉장히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의사들이나 같이 학회에서나 이런 것들이 막 발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이제 과하지 않냐 스스로 이제 정화를 하려는 그런 것도인데 뭐 그들의 항변도 그러지 않으면 또 그리고 또 방어 진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입할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암 진단, 예. 암 보험이죠, 그죠? 네네. 암 보험, 예. 암 보험은 다 기본적으로 진단은 깔고 진단비는 깔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암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소비자 입장에서 예. 노하우를 깔끔하게 정리해 예. 주시겠습니다. 저를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진단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 비용을 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암 진단비가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또 필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 암 진단비 가지고는 그 비급여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없거든요. 예. 실손 의료비에서는 이제 비급여 치료비를 다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 진단비의 개념은 어떤 지금 가족 간병을 하는데 사용한다던가 이후에 뭐 그 치료 새로운 진단법이나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본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대체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그거 뭐 제가 의료인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오랫동안에 그 암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대체 의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저도 한 1억 넘게 이제 가입이 돼 있어요. 진단비가? 암 진단비만.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가족 간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마 보험 뭐 보장성 보험 설계해 주실 때 어떠세요? 여자분한테 더 높게 가입해 주시나요? 아니면은 남편한테 더 높게 가입해 주신다니까요? 어쩌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가장이시니까 보통 네, 가장을 위주로 가장을 위주로 해서 남편을 더 높게 가입시켜 주시지 않으신가요? 제 같은 경우는 또 누구를 높게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네. 이제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는 네. 그냥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 편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좀 모자랐죠. 그런 건 아니고요. 꼰대가 그래. 팁을 주시죠. 보통은 이제 남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입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가입을 했으면 그건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면 저는 이제 남편보다 높게 가입이 돼 있고 왜냐면 가장이시구나.
오랫동안 근데 제가 이제 늘 그 병원이나 네. 그 보험 심사를 해보면서 되게 재밌는 저 혼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봤던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암에 똑같이 걸렸는데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이거를 이제 네. 생각을 해봤어요. 아, 누가 더 오래 살까? 네. 똑같이 암이 여성분 걸렸다면 아닌가?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 쪽은 동일하다 보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여성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독하잖아. 맞아.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게, 네. 그런데 정말 그거를 연구하신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게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고요. 왜 그 외의 거를 한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그 간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남성이 암에 걸리면 이제 아내가 주로 이제 간병을 간병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암이 굉장히 소모성 질환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수술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는데 거의 전쟁 수준이죠. 예, 잘 먹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하고 있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도 뭐 대체 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몸에 좋은 음식 뭐 아니면 뭐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외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다 보면 남성이 훨씬 오래 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암에 걸려도 그러니까 주로 케어가. 제가 주변에서 그러네. 계속 보거나 봤을 때도 그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도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챙겨줄 사람이 주로 없어요. 여성에 그러네. 걸리는 경우. 그러네. 그래서 그러겠네. 직접 밥을 끓여 먹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지금 이제 다 만나는 분들도 뭐 이제 장기간 암에 걸렸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쟁 보험사의 분쟁이 있어서 만나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현명하신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신 분들을 보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세요. 좋은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 제가 이제 요양병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환경이 너무나 좋고요. 일단 그렇죠. 주변에 뭐 이렇게 그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성들이 대부분 가시기에 적정하다. 집에서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다 이제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암이 걸리면 이게 중대 질환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다기보다는 네네. 이렇게 본인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을 찾아야 되고 가족들도 네.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럼, 면에서는 그럼 요양병원에 가도 그게 이제 우리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 암 입원 급여금 같은 거 입원 급여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대부분 되고. 요양병원에 있는 거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이런 게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저도 주로 그런 걸 이제 의뢰받아서 해결을 해드리거나 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요양병원 문제는 좀 심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딱 직접 치료는 아니고 치료가 끝난 후에 어떤 요양 목적 말 그대로 요양 보조적. 목적 그런 경우에는 지급 안 되는 경우가 그러면 많아서. 그 실장님이 하신 얘기는 가족 간병의 한계점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설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네, 네. 동일하게 하거나 동일하거나 여성이 오히려 사실은 많이 하는 여성이 게 많이 더 하는 유리하다. 게 저는 그래서 좀 많이 해놨죠 남편보다. 그럼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쨌든 여성이 똑같은 조건에서 남녀가 암에 걸리면 네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빨리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 몰랐던 그죠? 네. 의외의 사실이네.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되게 그런 호기심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성이 많이 가입을 해야겠네. 그러고 보면 저도 우리 아까 실장님 1억, 그런데 저도 제 암 진단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그래요? 이제 살림이 힘들어서 그 네. 한두 개 좀 해지를 할까. 해야 간급금이 자꾸 쌓여서 네.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자 여러분 우리 네. 꼰대씨 책도 좀 사주시고 암보험 해야하지 않게 네네. 숨이 가쁩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이제 그래서 암보험을 다 가입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증권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네. 근데 가끔 이제 CI 보험에서 이전에 또 다루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CI 보험이라고 이제 중대한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제 뒤에서도 이제 다른 질환 이야기하면서 CI를 이야기하겠지만 CI 보험은 어떤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뭐 선지급 형태로 이제 나오는 보험들이잖아요. 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를 했었고 현재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암 진단비 그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보험이 뭐 그러니까 안 좋은 뭐 단점도 갖고 있지만 장점 납입 면제라는 뭐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분쟁 사례 중에서 CI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차지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웬만한 암에 걸리면 다 CI 보험에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암은
우리나라가 되게 의료 선진국이기도 해서요. 네. 그 국가에서 계속 그 암 검진하라고 오시잖아요. 그게 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고도의 그런 아주 질 높은 건강 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게 오시면 꼭 받으셔야 돼요. 이만한 그래서 혜택이 다른 나라에 없어요. 예, 그죠? 없습니다. 예, 전혀. 그래서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 하느냐? 빨리 검진을 해서 조기 검진을 해가지고 빨리 치료해 주는 게 훨씬 치료비를 절약하고 그렇지. 손해율을 공단의 손해율을 줄이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정책적인 게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낮춰 실제로 그 보험 손해율을 낮췄다는 연구 보고도 이미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예.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 내시경 같은 경우 이제 위내시경 이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장에 네. 보면 아주 조기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보는 케이스들은 지금 사례 하나를 보자면 제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음 나와서 제 친구 어머니 보험금을 찾아드린 게 있었거든요. 예. 위 내시경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지에 보면 서제스티브 뭐 이제 카시노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암이 의심된다. 뭐 예, 이렇게 예. 된다는 그런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의심된다고 하니까 큰 병원으로 이제 가신 거죠. 개인 네. 조그만 병원에서 건강 예. 검진을 하셨는데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막 그 백화점 갔다는 그 병원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다시 하셨어요. 쇼핑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암이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암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뭐 그래서 다시 이제 샅샅이 뒤졌죠. 뭐 CT, MRI, 뭐 PET CT까지 뭐 전부 촬영을 하고 했는데 암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암 조직이 그만큼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도 건강 검진만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이제 저한테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거는 그 조직학적으로 암이라는 거고 서제스티브의 의미는 그 세포 종류, 암의 세포 종류가 그게 이제 어떤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리 교수님한테 자문을 보냈던 이거는 명백한 악성암에 해당한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줬던 지연 이자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평생 합격하셨네. 커피를 사는 걸로. 야, 이자만 가지고 지연 예. 이자만 가지고도 뭐 평생 커피 네네, 사겠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제스트라는 것이 추정된다. 아까 암이라는 것이 이놈은 암은 맞는데 네네. 이 암의 종류가 뭔지는 이 종류로 추정된다라는 거였는데. 뭐 그런 의미가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우처럼 지금 이제 그 왜 말씀드리냐면 그 경우처럼 아주 암이 작았던 경우라서 한 번의 조직 검사 그 조직 검사로 치료 겸 그 검사가 된 거죠. 이미 치료 치료가 겸. 그 띄어낸 조직으로 이미 다 암이 중요한 거는 이걸 알면 돈을 받는 거고 그렇죠.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찾아주시는 거고. 네. 멋진 직업이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기 암이라는 거예요. 아주 초기 암인데 그런 경우에 CI 보험에서 지급을 했을 거냐는 거죠. CI 안 하니까 네, 얘기하시는 거죠. 안 준다 말씀드리는 이거지.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CI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험에 보면 대부분 초기 암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는 다 조기 치료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1년에 요즘에 한 번 안 받으면 왠지 다음에 찜찜하잖아요. 한 해 넘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기에 검진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상품이네. 보험이라고 할 수 네.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혈액을 이용한 진단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효자 상품일 수 있죠. 예. 자, 예.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보험 등에 있으시다면 자, 지금부터 정권을 꺼내서 네. 자 CI자가 붙어 있다. 자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해봐요. 조금 의심해 봅시다. 조금 네. 의심을 네. 예, 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 그래서 그 CI 보험에 암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암 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선지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플러스된 보험으로는 괜찮지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I 보험이라면 보통 이제 치명적 질환에 대한 네네. 그죠? 치명적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네. 어떤 설령암이라도 네. 그것이 치명적 암으로 네. 발전이 되는 경우에 여기서 커버가 되고 그렇죠. 아까 이제 사례를 들었던 그 초기 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CI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네. 못 받을 나는 가능성이 궁금한 높다. 게 네. 실장 어떠세요? 이게 이걸 파시는 분들이 네. 진짜 이거를 이제 알고 파는지. 알면서 팔았는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음. 자기도 이제 모르고 팔았는지 그게 궁금한데 네. 현장에서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알면서 이렇게 팔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모르세요. 모르고 파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 제가 그리고 이 CI에 이제 가끔씩 오늘은 하지 않았지만 네. 약관을 제가 여기다 갖다 붙여요. 거기에 보면은 CI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것만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암인지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약관만 예, 가지고도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보장하지 않는 암에 대해서. 그래서 네. 너무 모르셔서 아마도 대부분은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이 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코드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암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분쟁이 돼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들도 CI에서는 보장하지 않기로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경우에 제가 돌려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저한테 지금 여기 가까운 회사에 그분도 이제 그 갑상선 질환 때문에 청구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왜 소송을 하시려고 했는데 왜 못 하셨냐면 자기 동생이 가입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까봐 명시 설명에 서로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형제한테 팔면서도 모를 정도네. 모를 예, 모를 정도. 그랬던 이런 거죠. CI 보험이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그 환경 현실 중에 하나는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네. 이런 어떤 보험이나 또는 의료 네. 이런 쪽 또 법률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회사에서 설명하고 해주는 것에만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근데 경우가 뭐 많은 한계적으로 현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뭐 예, 예, 예. 그 회사에서 하시는 그건 좀 나무라기도 그렇고 따로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시겠지만 일부러 강의를 하는 이유는 상품을 판매하시더라도 잘 알고 그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잘 안 하시게 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고 설명 안 한 것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네. 있어요. 그 보험 설계사한테. 예. 그러면 진짜 몇만 원짜리 보험 팔아놓고 나중에 엄청난 그 손해배상의 그렇죠. 예. 구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예. 좀 더 곤란한 네, 경우가 이어서 하시죠. 발생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런 건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다란 보험금 분쟁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안보험금과 관련돼서 이제 보험금 여러분들이 찾아드릴 수 있는 보험금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미리 계속 이어서 하시죠.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종 절제술은 뭐냐면요. 저희가 네. 내시경 하면서 가끔씩 조직 검사했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러 가면 별거 아니에요, 암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왜냐하면 예. 의사 선생님은 보험이 뭔지 모르시고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직 검사했다고 표현하시는데 가끔 그게 용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양성 신생물이나 이게 용종인 경우에도 물론 암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단순히 용종을 떼어낸 경우에도 수술비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액의 수술비가 가입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절단 절제에 해당이 돼서요. 그래서 위뿐만 아니라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에도 이렇게 조직 검사 이렇게 예. 검사하다가 용종을 이렇게 똑 떼내는 경우 있어요. 거기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떼낸 건 다 조직 검사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뭐 이제 디코드라고 하는데 양성신생물에 해당하면 사실은 몇백만 원의 고액의 보험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그 내시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을 때 용종을 떼어내신 경우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수술
또 고액의 수술비에 해당되는지 보험금들을 꼭 찾아주시게. 예. 그래서 고객들이 모르시는 경우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방송이나 뭐 다른 책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몰라서 이건 용종절제는 정말 많아요. 요즘 그죠? 네. 용종절제는 한 40대 넘어가면 네. 뭐 몇 개 떼냈다 하면 전부 용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용종인데 예. 이것들은 이제 수술 보험금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렇죠. 수술 특약. 네. 네. 수술 특약에 수술 돼 특약. 있는 그것들이 많아서 그걸 꼭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이거이 궁금해. 예를 들어 용종을 내가 3개 떼냈다 그러면 네네. 수술이 3번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 부위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날 또 떼어낸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그건 좀 그렇게 이제 깊어져요. 아, 좀 그래요. 내용이 길어질 그래서 것 제가 같고. 알기로는 이걸 알면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예. 같은 날 3개 안 떼고 그건 의사님 좀 오늘 한 개 떼주시고요. 그 다음 날 또 한 개 떼고 이런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수술비를 뗄 때마다 받는 거지. 그건 좀 의학적으로는 좀 권유하고 싶지 않은. 예. 왜냐하면 저는 내시경 그 업무 자체가 의료행위 자체가 뭐 굉장히 뭐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위험성이 낮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다가 천공되거나 지금 뭐 천공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 네. 천공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근데 바람직하지 나는 않다고 용종도 잘 안 생겨요. 좀 생기면 수술 보험을 좀 받을 건데 한 서너 번 이번 입퇴원을 네네. 반복하면서 네. 뭐 천공 뭐까지 괜찮아요. 예. 아유 아닙니다.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난소나 이런 거 절제를 하셨는데 그 납입 면제가 아까 CI 보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다음에 이제 그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건데 양쪽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 뭐 남성 경우에 고환 절제하는 경우, 장기의 네. 일부를 암인데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게 장애에 해당해요. 장애다. 예, 그러니까 장애율이 5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뇌암이 걸렸는데 뇌질환은 무조건 이제 대부분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질적 치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아주 그 장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무조건 납입 면제를 받을 어떤 딱 그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도 그 이후에 납입 면제들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납입 면제도 이게 사실은 큰 혜택이잖아요. 네, 그죠? 보험금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난소절제나 저런 것들은 되게 비일비재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수술비도 이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딱 수술이 아니더라도 신의료 신기술에서 방사선 수술이나 방사선 요도요법 같은 경우에도 수술비 지급해라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으로 인한 뇌출혈 저런 것도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서 뇌출혈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이제 코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암으로 인해서 암으로 직접적인 뇌출혈은 되지 않지만 암이 발생해서 뇌에 전이가 된 경우에 다른 부위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 이제 또 뇌출혈 진단금이나 뭐 이런 뭐 문제가 또 될 수 있죠. 그럼 그리고 이제 고해감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분쟁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 암 관련된 실손의료비는 어떤 게 있죠? 실손의료비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고 신의료 기술 된 거 고주파 열치료술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실손의료비에서 그렇군요.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그 입원비에 대해서 또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냐, 암 때문에 발생한 이번 직접 일당은 치료냐. 지급되지 않지만 이번 실손의료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시다는 이번 거죠. 일당은 지급되지 네. 않지만 실제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불이 가능하다. 네. 예. 그 유방 재건술은 이미 문제가 됐고요. 예. 유방 재건술이 일종의 유방 성형 수술이거든요. 그래요. 절제를 하고 나서 예. 하시는데 그때 한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부가세가 이제 부과되는 성형 수술이에요. 네, 아직까지. 예.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서 다 이제 치료 목적으로 여성의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재건 수술을 안 한 경우에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아프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어깨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엔 수술하시면서 바로 여성성 때문에 재건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전에는 뭐 비급여 뭐 미적용 의료비 해갖고 40% 지급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챙겨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잘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뭐 여기까지 정리한 것만 해도 야, 잘 이거 얼마짜리 강의야, 이거? 예, 잘 살펴보면 네. 그죠? 예, 잘 살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가 좀 나머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 갈게요. 좀 어려워서 사실은 여러 가지 D코드, 원래 우리가 악성암이면 C코드에 해당해서 지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코드별로. 근데 요런 암들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에 임상적 악성인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네. 어려우실 거라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지급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좀 가까운 다른 손해사정사 꼭 저한테 오시지 않더라도 좀 문의해 보시거나 보험사에 해보시는 경우는 자, 저희- 우리 여기서 C 코드, D 코드 하는 것은 뭐 또 뭐 기타의 C 코드, D 코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질병 분류 기호라고 네, 합니까? 네, 이제 네. 의학적으로 어떤 진단 한국 표준 질병 그렇죠. 예. 진단 병명마다 분류 기호라는 게 있어요. 한국 표준 분류 기호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진단명으로 또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아, 어렵다. 예, 이건 좀 아, 근데 어렵습니다. 재밌네. 근데 돈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험 네.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보험은 들었는데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돈을 못 받는 거죠. 네. 그죠? 그때는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움을 그렇죠. 넘어서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요즘 저희가- 이제 뭐 자살보험들 맞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저희 항상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이 방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당하지 말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네.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속 뭐 우리 자 오늘 1부는 우리 또 제가 버벅거릴 줄 알았던 우리 뭉치 씨가 미인 곁에 있으니까 버벅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1부는 여기서 이제 일단 1부 마치고 네. 그죠? 뭐 기타 지금 그 강의안 보시면서 좀 구체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에 간단히 호소 주시면 저희가 성함이 아까 개명하셔가지고 이론 실장. 실장님 그리고 지금 네. 법무법인 미담이죠. 네. 예, 법무법인 미담에서 뭐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직접 청구는 물론 또 필요한 경우는 법적 분쟁까지 네. 예, 다 도와드리는 지원하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저희 실장님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